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엘리엇의 시 황무지의 첫 구절로 4월 김해 문화살롱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 문화살롱 허모영 김미정입니다. 역시 4월은 엘리엇이군요. 라일락 향기가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봄꽃들은 벌써 많이 지고 연초록의 잎이 얼굴을 내밀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4월을 엘리엇 시인은 왜 가장 잔인한 달 4월이라고 했을까요? 그러게요, 선생님. 궁금합니다. 왜 4월이 잔인했을까요? 당시의 시대상 때문인가요? 1차 세계대전 후 전쟁으로 파괴된 땅에서 새롭게 생명이 돋아나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리고 그 친구를 그 전쟁에서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 슬픔이 이 시에 묻어 있다고 하네요. 그랬군요. 우리는 이 아름답게 보이는 4월에 대한 노래를 또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실 곡이 박목을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4월의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언제 들어도 이 4월의 노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목련꽃 그늘에 앉아있는 기분인데요. 네, 여고 시절에 네. 이 노래를 가지고 네. 목련만 피면 이 노래를 부르던 기억도 있고요. 네. 저는 또 그 고3 때
고등학교 1학년이네요. 네. 그때 처음으로 음악 시간에 네. 시험을 4월의 노래를 쳤습니다. 와, 그랬군요. 선생님의 실력이 어땠을까요? 그 추억을 되살려서 좀 들려주세요. 아, 너무 노래를 잘하는데 어떡하지? 아, 그래요? 더욱 기대가 되는데 조금만 한번 들려주세요. 그럼 제가 첫 소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박수.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일러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아, 정말 왜 더 안 하시고 정말 그때 실기 점수가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이 노래를 부른 지가 43년이나 됐습니다. 와, 그때는 네. 그래도 여고생이라서 목소리가 낭낭했는데 네. 지금은 마음은 여고생인데 어느덧 이순입니다. 아, 선생님 지금도 낭낭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김해의 문화를 말하다. 지난 3월과 이번 4월 김해 문화 소식이 많았지요. 네, 김해시가 2024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거 아시죠? 네, 작년에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4월에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포식을 한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4월 20일부터 21일 이틀 동안에는 축하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김해 오광대도 공연합니다. 즐거운 공연이 되겠는데요. 네, 전국에서 또 다른 초청 공연도 있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 주십시오. 네, 가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야문화예술진흥회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3월에 우리 독서 토론회로서는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라는 책을 했었고요. 네, 4월에도 또 독서 토론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4월 특강으로 우리 김명훈 선생님께서 그리스 로마 신화로 특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뭔가요? 예, 지난 3월에 우리 방희숙 선생님께서 마음의 홀씨 편지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네, 이 책은 방희숙 선생님이 아버지와 그리고 남편과 본인이 아내죠.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본인이 시를 쓰고 해서 책을 냈다고 하는데요.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내용이 그렇게 오래된 편지를 갖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 40년 정도 아버지 편지를 갖고 있었다고 한답니다. 아, 네. 정말 새로운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번엔 노래 한 곡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김해 유라에 살고 계시는 이진욱 청취자님의 신청곡입니다. 현실은 일에 파묻혀 한치의 틈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미세먼지 없는 맑은 몽골의 푸른 초원을 달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신청한다고 하셨습니다.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
문화 초대석. 오늘도 우리 지역문화예술계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문화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손님이 초대되었나요? 예, 오늘 모신 분은 지역문화활동가 김경남 선생님입니다. 김경남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우리 김경남 선생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아대를 졸업하시고 예술치료 상담 심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2019년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하셨고요. 지금 현재 영남 지역 문화 전문가 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대동 사람들 대표로도 계시네요, 선생님. 하시는 일이 많으십니다. 네. 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 1월 하순경에 영남 지역문화 전문가 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어서 지금 이제 아직 초보 회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왕좌왕 자충우돌하고 있는 중입니다. 멋진데요. 네, 회장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회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3개월쯤 되신 건데요. 영남 지역 문화 전문가 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그래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영남 지역문화 전문가 협회를 말하기 전에 네. 이 모태가 되는 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네.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14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공표가 됩니다. 그 법령에 따라서 2015년부터 각 지역별로 지역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해 왔는데요. 경남 지역의 경우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양성기관이 되어서 지역의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네. 막상 교육을 하다 보니까 경남 지방에서만 사람들이 오시는, 경남 지역에서만 오시는 게 아니라 대구, 경북, 부산까지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넓게 퍼져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교육을 같이 받으시고 네. 지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표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15년에 일기 수료생이 이제 생겨나는데 네.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이대로 수료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의 가치를 모아서 조금 더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영남 지역 문화 전문가 협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가서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라고 조금 정리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 협회는 지역 문화의 가치를 중시하고 문화 인력 네트워크 형성과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역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단체라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역 문화 그리고 지역 문화에서 활동하시는 문화인물들이 잘 터전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지역 문화가 발달해야 우리나라의 문화도 함께 발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 꼭 필요한 단체인 것 같고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영남 지역문화전문가협회에서 회장까지 하시게 되었는지 지역에서 활동하셔왔던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좀 들려주시죠. 예,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저는 처음에 이제 방송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예, 그래서 방송 작가로도 조금 활동을 하고 뭐 대본을 쓰고 시나리오를 쓰고 그쪽 판에 굉장히 조금 오래 있었는데 그래요? 그럼 예. 우리 대본도 좀 부탁드릴 걸 그랬어요. 그래요? 삭제해 주십시오. 예, 그러다가 남편이
고향으로 내려오고 싶어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나온 지역의 친구이자 동기생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고향에 정말 가고 싶다. 그래서 내려갔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러다 말겠지 하고 너무 그냥 안일하게 대처를 했는데 네. 남편이 내려가더니 안 오는 겁니다. 저런. 예. 그래서 네. 저도 어쩔 수 없이 자진 기향이 아니고 기양을 왔습니다. 정말 오묘한 표현이시네요. 네, 네. 재밌습니다. 네. 네. 왜 제가 기양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네. 내려왔더니 젊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네. 제 집 주변이나 저희 사무실 주변이나 전부 친구 엄마들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심심하니까 어른들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역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었어요. 그랬군요. 저분들은 왜 저러고 계시지? 조금 답답한 마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그 자리에 계속 살고 있었다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견하게 되었고 저 부분을 조금 저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났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따라 전구지 밭에도 일하러 갔고요. 네. 산딸기도 따러 갔고요. 그렇게 네. 해봤는데 농사는 저하고 안 맞았고요. 그랬군요. 역시 도시.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과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들을 이제 행동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지역 문화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서 이제 수료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고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저도 성장하고 우리 지역에서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 우리 회원님들이. 예. 선생님 어쨌거나 오셔서 귀양 오셔서 새로운 이렇게 회장님까지 하시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또 뭐 어려운 일도 있으셨겠죠. 그렇지만 보람이 없었다면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 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 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날 쉴 수 있겠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순 없는 거야. 걸어
다시 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은 감사해 하겠지. 보이지도 않는 끝 지친 어깨 떨구고 한숨 진 그대 두려워 말아요. 거꾸로 밤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네, 이제 노래 듣고 왔으니까 계속 우리 김경남 선생님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 시골로 귀향 오셔서 지금 이렇게 회장님이 되시기까지 뭐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람이 없었다면 계속 하시기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보람된 이야기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한번 해주세요. 네. 2019년에 제가 네. 장씨 마을 사진전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장씨 마을은 이제 예안리 고분군이라는 이제 우리 옛날 우리 가야 시대 인류들의 유골이 발견된 곳이기도 하고 문화재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제 예안리 고분군을 이제 예안리 고분군을 조금 더 형성하고 이제 거기 이제 뭔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마을 주민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런데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70대에서 90대까지 연세가 굉장히 높아서 이분들이 도시로 나갈 수도 없고 갑자기 이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흩어지기도 싫었고 굉장히 좀 마음 아픈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사연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을 모아서 네. 사진전을 하고 마을책을 펴냈습니다. 그래서 사진전에서 이제 이분들의 이제 이야기 그런 것들 이분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 사진전과 부대 행사를 했었는데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지켜준 분들에게 감사 그리고 이제 삶의 터전을 문화재 발굴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예우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나가시기는 했지만 굉장히 이제 그 뜨거운 눈물과 화합하는 시간이었고 저는 거기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듣기만 해도 뭉클한데요. 네. 네, 선생님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선생님께서 보람 있는 일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앞으로도 또 계속 그 지역에서 문화 활동을 하시면서 나름대로의 그 가치나 철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해 나가실 것인지 한번 그 선생님의 미래를 한번 구상해 주시면 어떨까요? 미래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평소에 가지는 이제 가치관이 네. 자리이타입니다. 남에게 조금 좋은 일 생각했을 때 이것들을 이제 내가 기획하고 실행했을 때 우리 모두에게 조금 좋은 일은 결국 선한 선순환이 되면서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스스로 보람도 느끼고요.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잘 진행되었을 때 또 제가 더 많은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고 또 저는 또 거기서 더 큰 보람을 느끼고 또 그 나름대로의 경험들이 축적되어서 저도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장한다면 제가 나는 이 목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네.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벌써 제가 듣기로 선생님 지금 이런 활동하시면서도 또 수필까지 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네. 네. 그럼 이점에서 우리 김경란 선생님 그 수필 한 편을 낭독으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내 친구 종순 씨.
어버이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종순 씨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다. 혹여 밭둑에 앉아 울고 있지는 않은지 애가 쓰였으나 어느 밭에 갔는지를 모르니 도리가 없다. 밭을 향해 한참을 서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눈물바람을 얼마나 했는지 눈이 퉁퉁 부은 종순 씨가 모서리가 깨어진 수레를 끌고 왔다. 바퀴가 돌 때마다 요란하게 삐걱거리는 수레에 초록빛 고사리가 가득 담겨 있었다. 어디 갔다 오십니까? 고사리 좀 끊어왔다. 제사 때 쓸라고. 벌써 날이 그리 됐네. 절에는 언제 가십니까? 종순 씨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나온 내 친구 우진이의 엄마다. 친구는 사춘기를 심하게 앓았는데 종순 씨는 가출을 밥 먹듯 하는 아들 때문에 마산으로 부산으로 안 가본 데가 없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아들 때문에 애먹던 이야기는 까맣게 잊고 우리 아가 내한테는 둘도 없이 잘한대. 자랑을 하던 아들바라기 엄마였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그렇게 다정했던 아들은 지금 이 세상에 없다. 어버이날이라고 엄마 모시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선물도 하며 앞으로 엄마한테 잘하겠다고 다짐했던 아들이 거짓말처럼 세상을 떠났다. 종순 씨는 아들이 그리워서 운다. 산딸기 따다가 울고 전구지 밥 매다가 울고 남은 손주들 불쌍해서 울고 아들 죽고 나니 세상 인심이 바뀌었다고 혼자 더 서럽게 운다. 그 무렵 나는 3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서울이 싫다고 고향으로 가버린 남편을 따라 마지못해 되돌아온 걸음이었다. 수십 년을 해온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노인들만 있는 촌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어릴 적 친구를 만나도 살아온 세월이 다르니 이야기가 겉돌기 일쑤였다. 농사일이라도 해보려고 요령없이 뛰어들었다가 대상포진까지 걸리면서 지독한 우울감에 사로잡혔다. 종순 씨 아들이 하던 주유소 일을 남편이 하게 되면서 종순 씨와 나는 매일 얼굴 보는 사이가 되었다. 아들을 잃은 늙은 엄마와 고향에서 길을 잃은 내가 날마다 서로를 부여잡고 울기 시작했다. 이야기하다가 울고 이야기 듣다가 울었다. 울고 또 울었다. 대단한 상담 기법 같은 게 있을 리 없었다. 그저 아이고 우약고 하며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속이 개운해졌다. 그렇게 울다가도 배가 고프면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었다.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진 우리 부부는 종순 씨가 버무려 놓은 겉절이를 얻어먹으며 저절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게 되었다. 비 내리는 날이면 나도 부침개 몇 장에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주유소 2층에 사는 종순 씨를 찾아갔다. 종순 씨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이면 내가 갖다 놓은 막걸리를 마시고 골아 떨어지곤 했다. 종순 씨가 산딸기를 따라가면 나는 아이스크림과 아이스커피를 자전거 바구니에 싣고 밭에 놀러 갔다. 종순 씨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같이 인터넷 쇼핑도 했다. 내가 옷을 하나 사 입으면 종순 씨도 똑같은 걸로 주문해 달라 했다.
둘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남편은 좀 어이없어 했지만 남편의 그런 반응에도 우리가 공유하는 것들이 하나 둘 늘어났다. 나는 종순 씨를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다. 새벽부터 정구지밭에 나가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 종순 씨를 보면서 노인 과로 방지 캠페인도 벌였고 정구지밭에서 할매들과 체조도 했다. 그것도 모자라 할매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시를 쓸 수 있도록 판을 깔게 되었다. 일이 막힐 때마다 종순 씨한테 기댔음에도 종순 씨한테서 네 참 똑똑다는 응원을 들었다. 어찌 보면 그 말은 아들에게 했어야 하는 말이었다. 종순 씨가 만든 김장김치와 동지팥죽, 영감님 제사밥을 먹으며 7년이 지났다. 영감님이 갑작스레 돌아가신 지 반년 만에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아들마저 잃게 된 그녀의 몸은 세월의 직격탄을 맞았다. 기역자로 굽은 허리와 알파벳 O자로 굽은 다리, 관절이 툭툭 붉어진 손가락. 외형만 봐도 더는 농사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종순 씨는 심한 당뇨와 고혈압 등 온갖 병에 시달리면서도 일을 놓지 못한다. 일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갑작스레 영감님과 아들을 보내고 홀몸이 된 자신의 처지를 잊을 수 있으리라. 시내에서 일을 보고 들어오다가 버스를 기다리는 종순 씨를 봤다. 종순 씨가 아들 제사 지내러 절에 가느라 며칠 집을 비웠던 터라 나는 무척 반가웠다.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으나 내 반가움을 아는 종순 씨는 아이들처럼 같이 손을 흔들어 주었다. 급히 종순 씨를 향해 횡단보도를 가로질렀다. 나와 종순 씨는 눈이 마주치자마자 동시에 외쳤다. 야야, 니 요새 와 그래 안 보이노? 어머니 어디 가십니까? 제법 쿵짝이 맞았는지 나와 종순 씨는 자기 말을 하면서도 용케 상대의 말을 알아듣는다. 내 병원에 간다. 늙어놓이 안 아픈 데가 없다. 당뇨약도 타야 되고 치과도 가야 된대. 늙기는 누가 늙었단 말입니까? 이 동네 76살 5명 중에 우리 어머니가 제일 젊고 이쁘구만. 나는 종순 씨의 옷깃을 바로 펴주며 너스레를 떨었다. 빈말인 것을 알면서도 종순 씨가 환하게 웃는다. 이쁘기는 어디가 이쁘노? 다 늙어 쪼그라들었구만어. 종순 씨를 실은 버스가 저만치 멀어진다. 나는 버스 정류장이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서 내 친구 종순 씨를 기다린다. 그녀가 일주일 동안 차곡차곡 모아둘 이야기 보따리를 한껏 기대하면서 네, 수필 낭독 잘 들었습니다. 수필도 무척이나 진솔하고 재미있게 잘 쓰셨네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께서 특별히 저 애정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먼저 제가 수필협회 조금 자랑을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애정을 가지고 뭐 마을 사업이 아니고 수필협회는 정말 제가 수필을 쓰면서 제가 마음속에 얻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랑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도 너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활동가로 이제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바쁜 일입니다. 네. 때로는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네. 그런데 이제 수필을 쓰고 거기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삶에 새로운 무늬를 새긴다. 와. 그리고 네. 내가 이런 어떤 행동이나 나한테 닥친 이 이야기,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 투덜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슬플 때도 있고 막 그냥 그럴 때 그냥 기쁘고 슬프고 그냥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인생이 나에게 주는 지혜를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말 게으르게 수필을 쓰고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결석도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순간은 정말 제가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준비하고 글을 쓰는 내내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벌써 제가 들어보니까 수필가 다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세상에 수필적 표현이 정말 좋습니다. 마음의 문이라뇨. 네, 멋집니다. 저도 수필을 쓰지만 그 수필이라는 게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다든지 이럴 때도 늘 그 사건을 가지고 다시 객관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게 수필인 것 같아서 좋고요. 선생님 앞으로 훌륭한 수필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김경란 선생님은 양파 같으시네요. 또 하나를 이렇게 까면 또 다른 모습이 있고 또 다른 모습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 마을 공동체 아까 말씀하셨는데 뭉클해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우리 김경남 회장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많이 베풀면서 이렇게 지내오신 것 같아요.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또 잠시 우리 김경남 선생님이 혹시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불러보니까 저는 제 목소리로 부르면 조금 곤란하더라고요. 네. 송창식님의 푸르른 날을 신청합니다. 와, 또 시적인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송창식님의 푸르른 날 듣고 오겠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도는데 눈이 내리면 허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허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도는데 눈이 내리면 허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허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노래 참 좋죠. 푸르른 날. 네. 네. 이 노래는 서정주 시인의 시에 송창식 님이 노래를 붙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 노래를 이렇게 좋아하세요? 원래 좋아했던 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이제 제가 조금 머리를 수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두통으로 눈앞이 잘 안 보였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조금 두통이 가시면서 가을 하늘에 푸르르게 쫙 보이는데 그때 너무너무 두근거리고 참 행복했습니다. 네. 아,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푸르름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노래에 조금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그 푸르른 날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감동이네요, 선생님. 살아있다는 것, 그런 희망들을 푸르른 날 속에서 느낄 수 있는데, 저도 그 중학교 때 교생 실습 오신 선생님께서 푸르른 날을 처음으로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아마 네, 대학생이 지금 교생을 실습을 오셔갖고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달달달달 떨면서 칠판에 그 시를 적어주셨는데, 저는 서정주님의 그 푸르른 날을 들으면 늘 그때 그 중학생 때 교생 네. 선생님이 그 떨리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아마 그 선생님도 그렇게 자신의 그 아마 삶이 푸르게 지내갔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우리 허모영 선생님 진짜 아니 4월의 노래도 여고생 때를 떠올리시고 또 이렇게 푸르른 날은 중학생 시절을 떠올리시네요. 큰일입니다. 아, 정말. 과거를 회상하면 나이가 들었다는 건데. 아닙니다. 그렇게 요소 추억이 있으니까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우리 김경란 선생님께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계속 이렇게 지방에 내려오셔서 많이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베풀고 이렇게 봉사 많이 하시면서 지내오셨는데요. 우리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도 무엇인가 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말씀 한번 해주세요.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풀고 있었다는 부분도 조금 되게 부끄러운 게 저는 김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어른들한테 얻어먹고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배품을 이제 제가 늘 이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작년부터 이제 그림을 조금 그려보려고 예, 그래서 대단한 그림은 아니고 깜짝깜짝 저도 놀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하면서 강사 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 저 뒤에서 살금살금 따라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붓질도 매일 하지 않으니까 금방 녹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칼라 테라피 이제 쪽은 아니더라도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조금 이제 치유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시간 나는 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와, 또 이렇게 수필에서 또 그림으로 금방 넘어왔습니다. 그러게요. 네. 예술 영역을 다 휩쓰시겠는데요. 네. 그 계속 오래도록 그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려고 하면 그 지금처럼 선생님처럼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것도 아마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 농촌 마을의 그 마을 이야기 책을 계속 만들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책은 2019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사라지는 마을에 조금 집중을 했었습니다. 이때 아니면 기록할 수 없다. 근데 이제 그 기록을 하는데 저 지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라지는 마을을 하다 보니까 자꾸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안타깝고 자꾸 이제 부정적인 정서가 올라오는 것 같다. 그러지 말고 살아있는 마을, 현재 있는 마을, 그 마을들의 보물을 좀 찾아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네. 그런 일을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선뜻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저질러 놓고 제 감정 상태가 이제 그렇게 선뜻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네. 저는 작별이 익숙하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가 2021년부터 이제 마을책 살아있는 마을들, 지금 현재도 잘 주민들이 잘 어울려 살고 있는 마을들을 대상으로 마을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22년, 23년 지금 해서 이제 현재 사라지지 않고 너무너무 잘 있는 마을들을, 농촌 마을들을 이제 인터뷰해서 책을 만들어내고 있고, 작년에 인터뷰했던 책이 얼마 전에 2월에 이제 인쇄가 돼서 나오는 바람에 이제 그 책도 굉장히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좀 보여주세요. 기대됩니다. 네. 네, 그 선생님 그 마을의 소식 같은 걸 알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하세요? 마을 주민들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책을 읽을 줄 아는 분도, 글을 모르는 분도,
아니면 내가 밖으로 유명했던 분도 아니면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지었던 분도 네. 모두가 삶에 있어서는 전문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농사 일 하나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는 모르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아니 주부로서 이제 살림을 사는 살림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모르니까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네. 산촌에 가면 산촌 이야기, 어촌에 가면 어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해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넓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경험들을 녹여낼 수 있었고 특히나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은 네. 할매국수의 할머니였습니다. 네. 지금 고인이 되셔서 작년에 아, 돌아가셨는데 그랬어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할매국수 할머니는 굉장히 이제 성공한 기업가 네. 소상공인 그렇게 알고 있고 네, 맛집, 유명하잖아요. 예, 네. 그렇게 알고 계신데 이 할머니는 이제 20대에 청상이 되셔서 딸 하나를 데리고 네. 친정인 대동으로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금정산에 밥을 먹고 아침부터 쫄쫄 이제 밥 한 숟가락 먹고 올라가서 금정산에 가서 나무를 해러 갔는데 네. 그때 당시에 금정산에 불이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네. 살림을 이제 그 관리하는 분들이 조금 이제 엄격하게 하셨나 봐요. 네. 이분이 실컷 가서 줄인 배를 움켜쥐고 가서 나무를 했는데 그 나무를 금정 경찰서에 내려놓고 가라고. 아유, 그래서 저런. 걸어서 오고 빈 발로 털레털레 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 오셨다고 저런, 그러거든요. 저런. 네. 예,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줄인 배를 움켜쥐고 사셨는지 그 말씀을 하시면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의 삶의 역경 그러면서도 나는 되게 정직하게 살려고 베풀려고 노력했던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우리가 이제 뭐 할매국수에 얽힌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을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할머니를 보며 같이 울었기 때문에 네. 더 정겹고 이 할머니가 늘 그러세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네. 국수집을 하니까 네. 사람들이 자꾸 할매 아직도 국수집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부끄러워서 도망을 가신다고 어머, 그런 말씀하신 아닙니다. 우리 할매는 김해에서 가장 사랑받는 할매, 96세 중에서 가장 행복한 할매인 것 같다고 맞죠. 제가 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그 할머니하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그 순간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평온하게 가셨는지 그러면서 또 이제 명복을 빌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자꾸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사연까지 들으니까 선생님 우리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줄 예. 서서 저는 잘 안 갔는데 아 그래요? 네. 대동에 한번 오시면 제가 할매국수 대접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아까 그 모두가 삶의 전문가라는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네, 선생님. 이 책을 내시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많은 마을을 탐방하시고 이렇게 많이 알게 되셨잖아요. 그런 마을 중에서도 우리 뭐 김해 시민 또 인근의 부산이나 또 경남 다 합쳐서 누구든지 방문하면 참 좋을 곳이다라고 추천 받고 싶거든요. 한번 해주세요.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두 마을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예, 대동면에 있는 시래마을 그리고 월촌 마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시래마을과 월촌 네. 마을요. 시래마을은 여러분들 혹시 대동정구지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물인가요? 유명한 작물입니다. 네. 작물이고 부산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작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시래 정구지의 이제 주산지기도 합니다. 지금 네. 대동정구지라고 통칭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씨앗을 뿌리고 그랬던 분들, 주산지로서 처음에 가능하게 했던 분들이 시래에 지금 다 살고 계시고요. 아, 네. 그리고 시래마을은 정말 좋은 게 백두산의 전기를 받고 있는 마을입니다. 오셔서 야트막한 산인 것 같지만 올라가 보면 그 기상이 대단하죠. 백두산 같은가요? 예, 네. 예, 정말 한자 이름도 같습니다. 네. 그 백두산에 올라가서 정말 우리 네. 태백산맥의 전기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좋습니다. 네. 그 벚꽃길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벚꽃길 조성되어 있는 그 길을 따라 네.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멋지네요. 네, 멋집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월촌 마을은 월당나루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양산까지 가는 배가 있던 곳입니다. 네. 김해에서 보시면 가장 동쪽에 있는 곳인데요. 네. 이 마을도
정말 정말 아름답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마당, 그 달빛에 비친 나루가 정말 정말 아름다워서 달 월자를 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달빛 어린 이 섬처럼 보이는 이 마을, 이 네. 마을에도 한번 가보시면 정말 마을 분들이 인심이 정말 좋으세요. 네. 그래서 낙동강가에 이제 어우러져 있는 그 마을에 한번 가셔서 경치도 같이 보시고 또 낙동강 생태 공원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으니 자전거를 타고 한번 자전거 길 따라 한번 가보셔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우 세상에 시내 마을과 월촌 마을에서 이 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김경남 선생님께. 근데 월촌 마을은 네. 그 말만 들어도 그냥 낙동강이 펼쳐지고 달빛 아래 배를 저어가는 그 그림과 같은 마을인 것 같습니다. 네, 시내 마을은 낮, 네. 월촌 마을은 밤. 이런 네. 하루를 거기서 즐기게 됐다. 네, 그렇죠? 네, 대동에서. 정말 느껴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영에 사시는 박기령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아이유의 마음 듣겠습니다. 툭 웃음이 터지면 그건 너 쿵 내려앉으면은 그건 너 축 머금고 있다면 그건 너 둥 울림이 생긴다면 그건 너 그대를 보며 나는 더운 숨을 쉬어요 아픈 기분이 드는 건 그 때문이겠죠 나를 알아주지 않으셔도 돼요 찾아오지 않으셔도 나만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영영 살아있어요 눈을 떼지 못해 하루 종일 눈이 시려요 슬픈 기분이 드는 건 그 때문이겠죠 제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달래주지 않으셔도 나만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세상 모든 게 죽고 새로 태어나 다시 늙어갈 때에도 감히 이 마음만은 주름도 없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영영 살아있어요 영영 살아있어요 네. 이제 그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아까 제가 하시는 말씀 중에서 모두가 삶의 전문가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라는 게 꼭 그 어느 한 부분 맞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자기 삶의 전문가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또 맡고 계시는 단체 이름이 영남 지역문화 전문가 협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전문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문화기획자들, 뭐 마을 활동가들 이런 분들 선배로서 또 같은 협회 회원으로서 한번 이렇게 그 문화기획을 하자 길게 뭐 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제가 밀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이 있죠. 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성질이 되게 급합니다. 혼자 가면 아마 경보로 이제 어디까지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길은 빨리 지치고 그리고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화 기획을 하든 아니면 마을 활동을 하든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곁을 내주고 함께 연대하고 결국은 같이 이제 어깨거리를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영남 지역 문화 전문가 협회는 굉장히 영토가 강하다 보니까 다 일일이 만나고 연결하고 그게 중요하면서도 참 어려운 길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멀리 가고 오래 가고 그리고 함께 가야 될 길 같아서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마음을 내주고 사람도 오고 가면서 이제 길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길을 조금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와, 정말 우리 김경남 회장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선생님 그 말씀처럼 영남 지역문화 전문가 협회가 함께 어울려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곧 아카시꽃이 피어서 천지의 그 향기가 진동할 텐데요. 그 꽃에 벌들이 달려들어서 잉잉거리는 풍성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4월이 잔인한 달이 아니고요. 새 생명을 피워올리는 희망의 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연출 이성신, 기술 조아라, 제작 김해 FM 가야소리 방송국, 진행의 김미정, 허모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